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6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69일 차고요. 오늘은 2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무능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 우리는 무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능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경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가까운 영화관에 전화해서 어떤 영화를 상영 중인지를 알아봅니다. 맨 먼저 일어날 일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녹음해 놓은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화관 위치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말은 정보 끝부분에 있어야지 첫 부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이어서 그날 상영 중인 영화들을 빠르게 알려줍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영화라면 영화 제목을 완전히 놓칩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영화가 몇 관에서 상영 중인지 알려주는데 이 또한 전혀 관심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연이 90초가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언제 상영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침내 메시지가 녹음 내용 끝에 이르러 우리로서는 전혀 관심 없는 아동용 낮 시간 영화 안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성인용 저녁 영화를 안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알고 싶어 한 정보입니다. 매우 세심하게도 영화 제목이 반복되지 않게 해 놓았으니 제목을 놓쳤다면 너무나 안 된 일입니다. 제목 절차를 알려주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영화의 연령 제한 등급은 알려주지만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라거나 살인 미스터리물입니다. 라며 영화의 내용이 장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영화관 주인은 우리가 영화광이라 영화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상영 중인 영화의 제목과 배우도 꿰고 있다고 짐작합니다. 이어서 녹음 테이프가 끝납니다. 이 정보의 모든 부분도 우리가 애초에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 번호로 전화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가 끝나는 시간은 메시지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영화관에 내려주고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다시 배우러 가고 싶지만 영화가 끝나는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림짐작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끝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저녁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영화관이든 전화 연결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통화 중 신호음을 듣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녹음 메시지 들려줄 회선 하나를 더 놓을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영화관에 두어 번 전화 연결을 시도한 뒤에 우리는 이제 젠장하고는 다른 영화에 전화합니다. 저는 자동 응답기를 기증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영화관까지 가려면 몇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마당에 고작 몇만 원이면 되는 것을 기증하면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 신호음을 들으며 지체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무슨 영화를 상영 중인지도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능,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무의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은 부하의식은 그 무의식을 어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건 감정이 있어서 올라온 거고, 감정은 느낌이 있고, 느낌은 신념, 믿음이 있고, 믿음 밑에는 경험이 있고, 경험 밑에는 이름과 이미지와 형태가 있다고. 이거로
계속 이미지가 벌써 다 들어간 이미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들이. 이대로 사는 거는 운명대로, 숙명대로 사는 것이고, 운명과 숙명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공부하는 게 부하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벗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들을 때는 좋지만 내가 습관적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습관적인 거야. 완전히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이거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저는 그게 헷갈렸어요. 내가 한다고 일을 하는데 이게 무의식이라고? 네, 무의식적으로 벌써 이름과 이미지와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경험하면서 신념으로 들어온 대로가 완전히 세팅된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습관적인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의식 수업을 듣는 거는 여기 습관에서의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업이 없죠. 잘 없어요. 이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수업이 이렇게 싼 교육비를 받고서, 싼 교육비를 내고서 들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습관적인 게 되게 많아요. 아직 나는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그래도 무의식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기 싫은 거는 내 모습을 보기 싫고, 좋아하는 거는 내 모습을 또 좋아하는 것이고, 모든 게 그냥 내 안에서의 모든 이미지와 이게 결정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틀을 벗어버려, 운명, 숙명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걸 벗어나게 하는 게 이 수업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되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아팠잖아요. 3월 말에. 2주 이제 지났어요. 되게 많이 지금 약을 안 먹어요. 칼슘, 연골 재생되는 거, 항산화, 식품.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먹고 있고 병원에서 준 약은 한 5일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 역할 이제 뭐 하는가 싶어서 이제 그거 이제 먹었던 거 밖에 없고 이제 그러고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 선생님이 좀 몸 좋아지면 걸으세요.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귀담아 듣고는 있었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아이고 그 운동을 가려고 그래도 시간을 빼서 이동해서 가야 하는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요새 또 이제 일이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쉬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더 이제 길게 있으니까 안 맞아서 어제는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걸 실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아예 추리닝 바지를 저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화면으로 보일 때 너무 좋은 게 여기만 보이면 되죠. 바지 추리닝 바지 입고 있거든요. 오늘 부산을 이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부산 출발하기 전에 10분이든 어제 있잖아요. 당장 걷기부터 해야지. 걷지 않으면 습관에 의해서 일하는 거에 쫓아다니면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거는 뭘 갖추고 이것저것 다 갖추고 시간 맞추고 뭐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자. 어제 약속도 이제 이렇게 뭐 미팅 약속 있었는데 그게 7시인지 몇 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나가자. 도착하시면 연락 오겠지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공원이 있어요. 228 공원이. 지금 또 막 너무 봄이라서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이제 나무도 잎이 많이 자라고 또 막 이래서 이쁜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걸었어요. 그러니까 걷는데 그러니까 습관 그냥 원래 내가 그냥 하고 있던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들 그냥 무뎌져 있는 거죠. 여기서도 무능이 너무나 만연해서 우리 무능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자체가. 무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순수한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식 자체를
라고 자꾸 각성해야지 돼. 저도 각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이게 틀리구나. 이제 뭐가 다르구나. 자꾸 이제 각성을 하는데 너무 이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는 이름과 이미지와 형태 다 들어와 있는 거로 인한 경험한 거, 경험했는 거에 대한 믿음 체계가 아주 확고하게 무의식에 박혀 있어요. 무의식에.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무의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가 중요한데 이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운동을 평상시에 매일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허리 자세나 이런 것들고 운동 안 했던 것 때문에 어제는 그냥 제가 선생님 말씀을 해주신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 실천을 얼른 안 하고 이제 할 때가 됐죠. 그래 됐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어제는 무조건 그냥 10분이라도 걷자 싶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나갔어요. 걸었어요. 걸었거든요. 몇 바퀴 한 20분 걸었던 것 같아요. 20분 걸었는데 걸으면서 허리가 이제 아직 아픈 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시원한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건강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걷고 뭐 하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아픈 상태로 걸으니까 엄청 시원한 거죠. 어제도 차를 이제 많이 타고 갔는데 갈 때는 좀 괜찮은데 올 때는 조금 뭔가 자세가 조금 이렇게 일하면서 약간 삐뚤었는지 뭐 올 때는 조금 막 불편하고 약간 아직은 이렇게 신경이 눌릴 때 오른쪽 팔하고 이렇게 저리저리한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걸 더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더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바로 했어요. 했더니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잘 때 조금 불편한데 이게 이제 그 신경 쪽에 이렇게 근데 일어나서 움직이는 데는 엄청나게 더 좋아진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습관에서 내 생각과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뭔가 해주시는데 얘기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다 받아서 그대로 한다면 진짜 많이 바뀔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늦어지는 거죠. 안 해서 늦어지는. 그래서 더 각성하고 각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산을 가지만 추리닝 입고 나왔어요. 그냥 끝나면 바로 한 20분 정도 있잖아요. 걷고 그러고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틈을 내서라도 어쨌든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안 하던 거 바쁜데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거 먼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를 그냥 가슴 피고 딱 걷는 거 그것부터 하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하던 습관에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습관대로 하고 있고 무의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의 이 심층 진짜 깊이 있는 나의 이 무의식을 아직은 내가 나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직 나를 몰라요. 아직 몰라요. 더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릴 때 잘못 세팅되어 있었던 그 느낌 경험하면서 잘못 해석했던 것들, 그 잘못 해석해서 또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재해석을 해서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에너지 층에서 바뀔 수 있는 걸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알면 이제 했던 얘기 왜 또 하지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죠. 했던 얘기 왜 자꾸 하지 하는 분들은 아직 이 밑으로 안 들어가신 분들이 그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려고 공부하면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습관적인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거, 신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잠재의식 안에 내가 들어가 있던 것도 나오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상도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이렇게 생겨도 예전에는 진짜 그 엄마의 그 지긋지긋해하고 막 이랬던 돈에 대한 그 느낌이 들어갔어. 그 돈에 대한 것도 풍요로움과 어떤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우, 얘 또 빠져나갈 건데 뭐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느낌이 되게 그냥
너무 행복한 느낌. 이게 바뀌는 거야. 느낌이 바뀌는. 그냥 행복하다. 나 정말 행복하네. 막 행복한 느낌을 자꾸 이제 제가 느끼는 거야. 뭐 중간중간에도 막 이렇게 커미션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 왜 자꾸 줘요? 중간에 왜 또 줘요? 되게 좋은데요? 어머, 자꾸 주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들어오면, 완전 너무 감사하고 풍요롭고 막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이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무의식에서도 이제 풍요로운 거, 막 자꾸 집어넣고 상상,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누구를 만났을 때도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제품을 전달을 해도 느낌이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해도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느낌이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깊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데 나는 항상 요만큼만 느끼고 살면서 이게 단 줄 알아. 그게 단 줄 알아요. 그 느낌, 진정성, 깊이 느낄 수 있는 그게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자꾸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성공에 대한 부정적으로 있었던 것들, 그죠? 성공에 대한 거, 진짜 내가 하나하나 이걸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들, 부자에 대한 좋은 느낌, 부자에 대한 상. 저도 부자에 대한 상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상이 안 좋은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릴 때 풍요롭게 있었던 그 느낌들. 그때 그랬지. 동네에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도 저도 보니까 그 동네 작은 마을 같이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잘 살았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지 어릴 때. 그것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는 그냥 엄마 아빠 업이다. 그거고. 근데 내 느낌 풍요로운 것만 자꾸 이제 기억을 하고 느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야 되죠. 끊임없이 깨달을 때까지, 뭔가 마음에서 벗어나서 깨달을 때까지, 의식이 높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들어야 되는 수업인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 밑에서 게다가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저녁 시간에 첫 상영이 대부분 밤 9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에 끝났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모두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 관중들이 영화관을 나설 때면 디저트나 커피, 저녁 식사를 즐기러 가거나 친구들과 놀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위스콘신주의 작은 동네에 있는 캠프에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 영화 한 편을 상영했습니다. 상영은 그 한 번뿐이었고 그것으로 그 주 상영은 끝이었습니다. 영화 시작 전에 짧은 광고가 나와 영화가 끝나면 존슨즈 드럭스토어에서 음료수를 즐기세요라고 했습니다. 존슨즈 드럭스토어는 가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상 영화 관객 전체가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군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종업원이 한 명뿐이라 모두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군중이 몰려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면 도우미를 더 두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점원 4~5명이 아이스크림 주걱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냅킨과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가 떨어졌다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큰 커피포트에 갓 끓인 커피를 미리 준비해 놓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면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하며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이고 소박한 인간적 예의와 배려 덕분에 그것은 그 같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 사소한 것에 대한 그런 배려들, 이런 것들 참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밤에 존슨즈 드럭스토어에 가는 시간을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에 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고 싶은 물건을 전부 적어 놓았다가 존슨즈 드럭스토어에서 전부 샀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은 막대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편한 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처음 만나서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와,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고 내 그 상대방의 상태도 봐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고 내 것만 갖다가 밀어놓으면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죠. 그게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진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그 마음들이 작동된다면 의도가 뭐 어떤 거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똑같은 거를 권해줘도 진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의도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그 의도는 똑같은 걸 권해줘도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도 돼야 되는 거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 막대한 매출을 올리게 된 어떤 상대방들에 대한 그 배려심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안녕. 아들 큰아들이다. 그쵸? 황윤영 사장님 큰아들. 네. 주인은 운전하는 것보다 주인은 영화 상영 전에 간단한 광고로 매장의 위치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알리는 것 말고는 존슨즈 드럭스 스토어를 광고하는데 전혀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고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에 굶주려 있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알아보고 알아주는 것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타인들을 알아주는 것들을 해야지. 알아주는. 누가 나를 알아주나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알아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평범한 인간적 예의로 대해주는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적 예의. 그렇죠? 인간적 사업을 비인간화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사업을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인간화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업, 진심, 진짜 진심을 위한 그 마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인간적인 거, 그 마음, 진심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막 되어 있으면 그걸 잘 또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뒤에 찝찝함이 없어야 돼요. 찝찝함이 있다. 아, 이거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찝찝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입증한 고객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입증한 고객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고객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입증한 고객들은 38년 6개월 동안 바로바로 요금을 낸 데 대해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돗물, 전기, 가스 등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인간미 없는 것을 보면 이 원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나 회사 고객이 된 지가 90일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고 60일이 되면 컴퓨터 자동 출력물을 보내 전화가 끊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얼핏 보기에도 이런 일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간 요금을 바로바로 납부한 모든 고객은 분명 특별범주 A에 속합니다. 20년이 되면 특별범주 B에 속해야 합니다. 30년이 되면 특별범주 C에 속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단계, 요새는 그게 없어졌네. 그 직급이랑 상관없이 10년 되면은
축하해주고 배지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네. 그냥 20년 되면 그냥 축하해 주는 거. 뭐 직급 상관없이. 오랫동안.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직급 상관없이. 그게 없어졌네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없어졌지? 사장님이 바뀌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래서 특별 범주에 이제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뭐 어떤 최고 직급에서도 몇 년간, 몇 년 기간 동안 뭐 15년 이상이면 완전히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진짜 이렇게 그 최고의 대우해주는 그런 직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자문위원 위에 이제 있는 그런 분들로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나누어서 오래된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즉 컴퓨터가 이런 고객들을 특별 범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체. 근데 우리는 왜요? 오래된 사람 너무 편안하게 익숙하게 보잖아요. 당연한 거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음 연체가 생기면 개별 고객의 대리인에게 이를 넘겨 대리인이 고객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고객이 심장마비가 일으켰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달 요금을 내려고 고액 수표를 예치했는데 부도 처리가 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대리인이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고객이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해 뭔가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겉보기에도 분명 고객이 배려를 받는 것이며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고객이 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시다.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할 만한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끝이고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사람들, 고객들에 대한 대우, 또 감사함.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감사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서도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많이들 들으세요. 내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과 돈,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셨던 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방송 들으실 수 있거든요. 재방송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해 못한 내용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부산에서 또 뵙고요.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